저는 김지은입니다. 영하 40도의 몽골 울란바토르 게르촌에 막 도착했어요. 한국의 온돌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는 도전이 시작됐죠. 현지 언론이 나중에 역시 한국인은 다르다고 극찬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굿네이 버스에서 파견된 여성 엔지니어로서 가방에 든 알루미늄 연통을 꼭 쥐고 첩게르 앞에 섰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석탄 연기가 코를 찌르는 게 느껴졌어요. 바야르 가족 게르 앞에 서니 뿌연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더라고요. 문이 열리며 셋째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어머니 불광너러부 씨는 난로 옆에 쪼그려 앉아 석탄을 뒤집으며 말하더라고요. 한 달 17만 원어치 석탄을 사도 새벽마다 아이들이 울어요. 폐렴으로 동생 잃은 집이 이 마을에만 셋이나 되더라고요. 게르의 차가운 금속벽은 난로의 열을 순식간에 빼앗아가고 바깥 바람 소리가 생존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현지 기술자 오투곤 씨는 제 가방을 노려보며 앞장서더라고요. 작년 일본 단체의 장비가 석 달 만에 녹아내린 기억이 생생한 주민들은 외국 기술의 깊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광너러부 씨의 남편 바야르 씨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얼굴로 앞으로 나서며 실패 시 석탄값 책임 문제를 제기했죠. 옆집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전통 게르의 공기순환을 강조하며 연통 변경의 위험성을 경고하더라고요. 청년들은 더 격렬했어요. NGO들의 사진 촬영 후원금 모집 행태를 비난하며 마을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심을 쏟아냈죠.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기고 오투곤 씨는 연통 샘플을 바닥에 던져 쨍그랑 소리를 울리게 하더라고요. 공기는 분노와 불안으로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불광너러부 씨는 아이를 꼭 안고 망설이고 바야르 씨는 가슴을 치며 내년 겨울의 파국을 우려했답니다. 한국에서 이런 반응을 상상조차 못했던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이 분노의 한가운데서 평소 석탄량의 절반으로 하룻밤 테스트를 제안했죠. 실패하면 즉시 철거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는 패자 통곡의 약속이었어요. 마지못해 바야르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오투곤 씨가 이를 갈며 물러서더라고요. 게르 안으로 들어가며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연통에 세라믹 추결체를 삽입하는 손길 하나가 이 폭발적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더라고요. 게르 한가운데 방금 바닥에 던져진 연통을 조심스레 주워들었어요. 오투곤 씨의 노골적 적대감과 주민들의 경계 어린 시선 속에서 세라믹 추결체를 하나씩 연통 안에 채워 넣었죠. 한국 온돌 연구소에서 몽골 혹한 영하 40도를 견디도록 300회 이상 테스트한 이 소재는 열을 8시간 이상 서서히 방출하는 핵심 기술이더라고요.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무게감이 지금 이 순간 제 유일한 확신이었어요. 바야르 가족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연통 막힘으로 인한 연기 중독 우려, 게르 공기 순환 파괴에 대한 전통적 믿음, 석탄값 절감 약속에 대한 불신이 뒤엉켜 있었죠. 문 앞에 빽빽이 선 10여 명의 주민들은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점화 직전 오투곤 씨는 평소 석탄 절반으로는 새벽에 모두 시체로 변할 거라는 냉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공기는 팽팽한 긴장으로 무거웠어요. 드디어 점화했어요. 평소 사용량의 절반에 불과한 석탄을 난로에 올리자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며 연통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세라믹 추결체가 붉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희미한 불빛 사이로 드러났죠. 처음 10분 동안은 완전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오투곤 씨는 시계를 뚫어져라 보며 입꼬리를 실룩이는 게 보였어요. 평소라면 이미 불이 약해질 시간이지만 연통 안에서 미세한 열 축적이 진행되고 있었죠. 30분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불광너러부 씨가 먼저 알아채더라고요. 난로에서 멀리 떨어진 벽 쪽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부드럽게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담요를 벗어던지고 바닥에 앉아 놀기 시작했죠. 1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현상이 완연히 드러나더라고요. 평소 난로 주변 2m 이내에서만 느껴지던 국소적 더위가 사라지고 게르 전체 20평 공간이 균일한 온기로 채워졌어요. 막내 아이는 게르 반대편 구석에서 깔깔대며 웃는 게 보였어요.
불가능했던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오트곤 씨는 몰래 벽 구석에 온도계를 대보는데 디스플레이에 떠오른 17.3도의 숫자에 그의 표정이 무너지는 게 보였죠. 바야르 씨는 연통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뜨겁지만 부드럽게 열을 전달하는 감촉은 기존 난로와 완전히 달랐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게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완전한 신뢰가 아닌 믿기 힘든 기대감이 뒤섞여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난로 바로 옆에만 몰려들었을 가족들이 이제 게르 곳곳에 흩어져 앉아도 추위를 호소하지 않았어요. 세라믹 추결체가 연통 내부에서 저장한 열을 천천히 균일하게 방출하며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트곤 씨는 마지막 저항을 보이더라고요. 하룻밤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었다는 주장으로 새벽 5시 진짜 시험을 제안했어요. 저는 담담히 새벽 5시 정확한 확인을 약속했죠. 게르 밖으로 나오며 차가운 몽골의 별들을 올려다보는데 분노를 잠재운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4시 50분에 게르초는 여전히 영하 35도의 혹한에 잠겨 있더라고요. 약속대로 바야르 가족 게르로 향하는데 발밑에 눈이 바스락 소리를 내고 숨결이 하얀 안개로 퍼지더라고요. 어제의 분노가 공기 중에 맴도는 듯 했어요. 문 앞에서 오트곤 씨와 바야르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실패를 예상한 냉소가 떠 있더라고요. 게르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난로의 불은 밤 11시 이후 추가 석탄 없이 꺼진 지 오래인데 실내 온도는 여전히 14.8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평소 새벽이라면 5도 이하로 떨어져 담요 속에서 떨리던 게르가 지금은 부드러운 온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세라믹 추결체가 연통 내부에서 밤새 저장한 열을 서서히 방출하며 이 기적을 만들어냈죠. 불광너러브 씨는 아이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평소 새벽마다 폐렴 공포에 시달리며 깨우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벽구석까지 퍼진 균일한 온기가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바야르 씨는 벽에 손을 대며 눈을 깜빡이는데 온도계 숫자가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오트곤 씨는 연통을 만져보고 말을 잃었어요. 뜨거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지근한 열이 손바닥에 전해지더라고요.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라고요. 어제의 분노가 경악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연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들은 스마트폰으로 온도계를 찍더라고요. 평소 석탄량의 절반으로 새벽까지 이 온도를 유지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오트곤 씨는 마침내 인정하더라고요. 기술이 단순한 연통을 넘어 열 저장의 혁신이므려. 소문이 퍼지는데 30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인근 게르 20여 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각 가정에서 새벽에 느끼는 추위가 생존의 고통이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 어머니는 자신의 게르에서 새벽 3시에 아이를 깨우던 패턴을 설명하며 이 기술을 간절히 원했어요. 바야르 씨는 이웃에게 석탄 절약 효과를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어제 던져진 연통 샘플이 이제 마을의 희망 상징으로 떠오른 거예요. 현지 라디오 기자 2명이 급히 도착하고 몽골 국영방송 카메라맨이 뒤따르더라고요. 바야르 가족 게르가 즉석 취재 장소가 됐어요. 기자들은 세라믹 추결체 원리를 물으며 메모를 하고 오트곤 씨조차 카메라 앞에서 새벽 온도 14.8도가 모든 걸 증명했다고 증언하더라고요. 취재는 1시간 만에 몽골 전역으로 퍼졌죠. 마을 회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어제 저를 쫓아내려던 청년들이 선봉에 서서 설치 신청을 하고 48시간 만에 35가구가 지원했어요. 오트곤 씨는 제게 손을 내밀며 기술자 팀을 꾸려 마을 전체 보급을 제안하더라고요. 불광너러브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 누나 덕에 겨울이 처음으로 따뜻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마을만이 아니라 울란바토르시 전체에서 문의가 폭주하고 몽골 에너지부 관료들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대량 생산과 정부 승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현지 언론 일면 기사가 한국 온돌이 몽골 겨울을 정복했다는 제목으로 실리고 코리아는 다르다는 문구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더라고요. 이 기적은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제의 분노를 녹인 한국 정신의 승리더라고요.
울란바토르 시내로 이동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에너지부 청사 앞에 서 있더라고요. 게르촌 새벽 기적이 몽골 전역 뉴스로 퍼진 덕에 갑작스런 소집령이 떨어졌어요. 청사 로비는 기자들로 북적이고 관료들은 서류 뭉치를 들고 분주하더라고요. 에너지부 차관이 저를 직접 맞이하는데 그의 손에는 현지 신문이 쥐어져 있네요. 한국 온돌 연통이라는 헤드라인이 크게 박힌 기사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트곤 씨도 마을 대표로 초청되어 옆에 앉았어요. 차관님께서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이 기술이 게르 35채에 성공했다면 울란바토르 50만 가구에 확대할 수 있나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죠. 세라믹 추결체의 열 저장 효율이 몽골 석탄 난로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연간 석탄 사용량 40% 절감, CO2 배출 30% 감소라는 수치가 화면에 떠오르니 관료들의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재무부 관료가 자료를 보며 반대 의견을 내세우더라고요. 대량 생산 비용이 문제랍니다. 세라믹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고 알루미늄 연통 공장도 부족해요. 환경부에서는 석탄 감소가 좋지만 현지 제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요라고 하네요. 몽골 기업 대표들은 외국 기술 의존은 위험하다더라고요라며 경쟁 입찰을 요구하죠.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지더라고요. 오트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한국 기술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새벽 14.8도 온도를 직접 봤죠. 우리 마을 아이들이 폐렴 걱정 없이 잤어요. 그의 말에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더라고요. 저는 몽골 현지 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했어요. 지역 점토로 세라믹 생산, 울란바토르 공장에서 연통 제조를 제안하니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회의가 끝난 후 차관님과 1대1 면담이 이어졌어요. 정부 예산으로 1만 가구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소. 하지만 3개월 내 생산 라인 구축이 관건이야. 저는 한국 기업 파트너와의 협력을 약속하며 MOU 초안을 제출했죠. 그날 오후 몽골 국가통신으로 공식 발표가 나가더라고요. 한국과 몽골 온돌 남방 프로젝트 착수라는 제목이었어요. 소셜미디어는 폭발하더라고요. 코리안 온돌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오르고 게르촌 주민들의 후기 사진이 수천 개 공유됐어요. 유엔 기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는데 기후변화 대응 모범 사례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하지만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싹트고 있네요. 현지 제조업체들의 반발과 원료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더라고요. 바야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불강너러브 씨는 웃으며 아이들이 매일 연통을 만지작거리며 한국 누나 얘기하더라고요라고 하네요. 이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로 퍼지는 물결이 되고 있죠. 울란바토르 외곽의 빈 공장 부지에서 세라믹 추결체 생산 라인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이더라고요. 한국 기술진 5명과 몽골 공장 노동자 30명이 24시간 2교대로 뛰고 있는데 이미 일주일째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네요. 핵심 문제는 원료인 고순도 점토 수급이에요. 몽골 동부 광산에서 실험용으로는 충분했지만 대량 생산에는 품질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현지 제조업체 연합회 대표가 공장 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 석탄 난로 공장을 망친다고요라며 트럭 10대로 출입구를 막아섰죠. 그들의 공장은 연간 5만 개 연통을 생산했는데 온돌 연통이 시장 30%를 차지하면 파산 위기라더라고요. 노동자들은 가족 생계 걱정에 울분을 터뜨리고 지역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네요. 공장 안에서 오트곤 씨가 점토 샘플을 손에 쥐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점토는 불순물이 많아 고온에서 균열이 나요. 한국 것과 다르죠. 저는 긴급으로 한국 본사에 연락해 제조 공정 조정안을 요청했어요. 불순물 제거 공정을 추가하고 소성 온도를 50도 낮추는 방식이랍니다. 테스트 결과가 성공해야만 생산이 재개될 수 있죠. 그 사이 외부 압박이 심해지더라고요. 에너지부에서 3개월 내 1만 가구 납품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프로젝트 취소라는 최후 통첩이 왔어요. 반대파들은 소셜미디어에 한국 기술이 몽골 전통을 파괴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공장 앞 농성은 3일째로 접어들고 노동자들이 식량까지 끊기 시작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돌파구가 보이더라고요. 오트곤 씨의 팀이 지역 점토 3종을 혼합한 새로운 배합을 제안했어요. 불순물은 많지만 내구성이 강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긴급 실험실에서 72시간 연속 테스트를 돌린 결과 열 저장 효율이 기존 85%에서 88%로 오히려 향상됐어요. 균열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이 소식이 반대파들에게 전해지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합회 대표가 공장 안을 직접 둘러보고 현지 점토로 만든 추결체를 손에 쥐어보니 표정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몽골 점토를 쓰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트럭이 물러나고 농성이 해산되는데 지역 언론도 한국 과몽골 합작 성공으로 보도 방향을 바꾸네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예요. 첫 생산 라인에서 완성된 연통 1000개를 게르촌 100가구에 무상 설치하며 실증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2주간 데이터를 모아 에너지부에 제출해야 하죠. 공장 노동자들은 이번엔 우리 몽골 기술이라며 자부심 가득 일하네요. 오트곤 씨는 생산 라인 포맨으로 승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있답니다. 바야르 가족에게 설치된 새 연통을 확인하러 갔어요. 불광너러브 씨는 웃으며 이제 새벽에 담요 덮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네요. 생산 전선의 위기를 뚫고 나온 이 기술이 이제 몽골 겨울 전체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죠. 100가구 실증 테스트 2주차 울란바토르 게르촌 곳곳에 설치된 온돌 연통들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중앙통제실에 모인 모니터 10개 화면에는 실시간 온도, 석탄 소비량, CO2 배출치가 숫자로 떠오르고 있네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평균 석탄 사용량 42.3% 감소, 실내 온도 균일성 91% 향상, 연통 청소 주기 3배 증가라는 수치가 화면을 채우더라고요. 에너지부 평가단이 공식 점검에 나섰어요. 바야르 가족 게르부터 시작해 10가구를 무작위 방문하는데 불광너러브 씨는 온도계 화면을 보여주며 자랑하더라고요. 석탄값이 반토막 났어요. 아이들 폐렴 걱정도 사라졌고요. 평가단은 연통 내부를 열어 세라믹 추결체 상태를 확인하고 열분포를 레이저 온도계로 측정하네요. 모든 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과가 나왔어요. 오트곤 씨가 생산 라인에서 직접 만든 연통을 들고 왔어요. 현지 점토 배합으로 효율 88% 달성했어요. 이제 몽골 기술이 됐죠라며 자부심을 드러내는 게 보였어요. 평가단장인 에너지부 박사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국가적 보급 사업으로 즉시 확대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10만 가구 보급 예산이 확정됐어요. 공식 발표회는 몽골 국영방송 생중계로 진행됐어요. 차관님께서 연단에 서서 한국 온돌 기술이 몽골 70만 가구 겨울 난방 혁명을 가져왔다고 선언하더라고요. 화면 뒤로 바야르 가족 아이들이 손을 흔드는 장면이 비치고 오트곤 씨가 연통을 들고 기술 설명을 하네요. 전국 시청률 45%를 기록하며 몽골인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확산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터졌어요. 울란바토르 외곽 빈민촌에서 대기오염이 20%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과 달리 석탄 판매업자들이 반발을 시작하더라고요. 연간 50만 톤 석탄 판매 감소로 3,000명 실업 위기라며 시위를 벌이는데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네요. 환경단체들은 환영하지만 경제적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현지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어요. 오트곤 씨 공장이 주문 5만 개를 받아 월 1.5만 개 생산 체제로 전환했고 연통 부품 공급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네요. 몽골 청년 기술자 200명이 교육받아 자격증을 딴 소식도 들려오고요. 한국 기술진은 점차 후퇴하며 몽골인 주도 운영으로 넘기고 있답니다. 국제적 주목도 쏟아지더라고요. 유엔 개발 계획 UNDP 최빈국 남방 기술 모범으로 지정하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기술 이전 문의가 들어오네요. CNN 아시아 지국에서 독점 인터뷰 요청을 보내고 BBC는 한국의 온돌이 유라시아 대륙을 덮인다는 제목의 다큐를 제작하더라고요. 바야르 가족을 다시 찾았을 때 막내 아이가 새 연통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불광너러브 씨는 이게 시작이랍니다. 이제 우리 마을 전체가 따뜻해질 거예요 라고 하네요. 작은 게르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국가적 물결로 확산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국가적 성공 뒤에 숨겨진 마지막 도전이 기다리고 있죠. 몽골 온돌 프로젝트 6개월 차 성공 사례가 국제 무대로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유엔 총회 사이드 이벤트에서 UNDP 사무총장 앞에 서서 발표를 했어요. 몽골 게르 15만 가구에 보급된 결과 국가 전체 석탄 소비 18% 감소, 겨울철 호흡기 질환 25% 줄었다는 데이터가 스크린에 떠오르는데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첫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어요. 야쿠츠크시 영하 50도 혹한에서 몽골 모델을 적용하는데 현지 엔지니어들이 울란바토르 공장을 방문해 생산 노하우를 전수받았죠. 오트곤 씨가 직접 강사로 나서며 몽골 점토 배합 비법을 가르치니 러시아인들은 감탄하더라고요. 첫 시범 게르 500채 설치 후 시베리아 주지사가 한국 기술 덕에 주민 생존율이 올라갔다고 감사 성명을 발표했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네요. 유목민 게르 문화가 비슷해 몽골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초겨울 테스트에서 석탄 38% 절감 효과를 확인하더라고요. 현지 언론이 K온돌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한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저비용 탄소 중립 난방 사례로 등재되니 개발도상국 20개국에서 기술 이전 요청이 쇄도하네요.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섰어요. 외교부가 한류 난방 기술로 브랜딩하며 재정 후원 5억 원을 투입했죠. 한국의 코트라가 몽골 공장을 해외 기술 허브로 지정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온돌 스타트업을 세우는 분위기예요. 바야르 가족은 이제 마을 홍보대사로 유엔 행사에 초청됐는데 불광너러브 씨가 영어로 한국 누나가 우리 겨울을 살렸다고요라고 말하니 전 세계가 감동하더라고요. 하지만 국제 확산 속에 치명적 위기가 닥쳤어요. 중국에서 저가 복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몽골과 중국 국경 시장에서 세라믹 추결체 모조품이 원가의 13 가격에 팔리는데 품질이 형편없어 균열 사고가 발생했죠. 러시아 설치 현장에서 7% 불량률이 보고되니 원조 기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더라고요. 몽골 에너지부도 긴급 조사에 나서고 오트곤 씨 공장은 위조품 감별 인증서를 발급하느라 바빠졌어요. 특허 침해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한국 특허청과 몽골 법무부가 협력해 위조품 제조 공장을 적발하고 국제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죠. 중국 측은 현지화 기술이라며 반발하지만 핵심 공정인 세라믹 소성법이 무단 도입된 게 명백하더라고요. 이 위기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였어요. 정품 온돌 연통에 코리안 인증 마크가 붙으니 판매가 2배 증가했죠. 유엔 기후총회에서 몽골 대표가 연설하며 한국 온돌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중립 모델이 됐다고요라고 선언하니 전 세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내고 인도 네팔에서도 고원 지역 도입 협상이 시작됐네요. 바야르 가족에게 화상 통화로 연락했어요. 막내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온돌 영웅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불광너러브 씨는 세계가 우리 마을을 본다고요라며 웃었어요. 작은 기술 하나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는 게 실감 나더라고요. 성공의 정점에서 최종 과제가 기다리고 있죠. 프로젝트 1년 후 몽골 게르 30만 가구의 온돌 연통이 보급된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공원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 축제 무대에 올라가니 바야르 가족과 오트곤 씨가 함께 서 있더라고요. 차관님께서 시상식 연설에서 석탄 소비 22% 감소, 의료비 15억 투구리크 절감, CO2 배출 35만 톤 저감이라는 성과를 발표하시는데 관중 5천 명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바야르 가족의 게르는 이제 마을 관광 명소가 됐어요. 불광너러브 씨는 방문객들에게 연통을 보여주며 한국 누나가 우리 집을 살렸고요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막내 아이는 초등학교에서 과학 발표를 하고 폐렴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내는 아이들로 마을이 밝아졌어요. 오트곤 씨 공장은 직원 250명으로 성장해 몽골 최대 난방기술 회사로 자리 잡았죠. 현지 점토 배합 기술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국제적으로는 유엔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K온돌 모델을 공식 채택했어요. 네팔 히말라야 마을 2만 가구, 인도 북부 5만 가구의 기술 이전이 완료됐고 아프리카 사해 지역 난민 캠프에도 적용 중이더라고요. 중국 위조품 문제도 해결됐어요.
국제특허재판소 판결로 정당한 로열티를 받게 됐고 중국 기업이 오히려 합작 생산을 제한하네요. 한국 정부는 남방 한류 정책을 확대했어요. 외교부와 산업부 합동으로 30개국 기술 이전 센터를 설립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첫 아시아 남방 기술허브를 열었죠. 저는 이제 몽골 시민훈장 수상자로 굿네이버스 몽골 지부 기술 총괄을 맡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게르촌을 지나며 처음 도착했던 그 혹한을 떠올리는데 이제는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는 길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유엔 총회 연설이에요. 몽골 대통령 옆에 서서 한게르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구 겨울을 녹인다고요 라고 말하니 193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바야르 가족이 화상으로 연결돼 손을 흔들고 오트곤 씨가 뒤에서 엄지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위기와 눈물이 있었어요. 척게르압 분노, 생산 라인 농성, 국제 위조품 소송을 뚫고 나온 여정이었죠. 한국의 온돌 정신이 국경을 넘어 몽골인의 마음까지 녹인 결과예요. 지금 몽골 아이들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들은 석탄값 걱정을 덜었어요. 축제 무대에서 마무리 연설을 하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불씨더라고요. 저는 김지은, 그 불씨를 처음 심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혹한의 몽골에서 피어난 따뜻한 유산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답니다.